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지난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는 걸까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여전히 강한 고용 시장을 놓고 올해 과연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에 나설지를 추측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전월 3.3%에서 한 달 사이 무려 1%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같은 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신규 고용이 14만 3천 개 증가한 것도 확인이 가능했죠. 또 1월 실업률 같은 경우도 4.1%에서 4%로 낮아졌는데요. 그 가운데 임금은 한 달 사이에 0.5% 오르는 등 미국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3월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1.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날 동결 가능성이 84%였기 때문에 크게 올라선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인하될 것이라는 연준위원회 발언도 나왔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만약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된다면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말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결국 향후 2달간의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강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 굉장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12일에는 CPI 그리고 13일에는 PPI가 발표가 되고요. 또 주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돼 있죠. 그중 파월 의장은 11일과 12일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연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으로는 코카콜라가 11일에 12일에는 시스코가, 13일에는 에어비앤비, 14일에는 모더나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여전히 바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놓게 되는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주말 사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과 11일 안으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상호 무역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무역과 관련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똑같이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 국가를 상대로 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교역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에서의 적자폭이 가장 컸고요. 뒤를 이어서 멕시코와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이 9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특정 품목에 부과할지 아니면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해당 소식 이후에 눈치 보기에 나서면서 먼저 우호적인 조치안을 내놓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미국과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안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유럽은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이 낮추지 않으면 미국이 유럽에 맞춰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군사 장비나 LNG를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는 제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춰서 10일 0시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내놓는 대미 보복 조치는 종류가 다양하기는 해도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비해서는 강도가 높지 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가 말 그대로 트럼프 눈치 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중으로 나올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못지않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말이 너무 많다라는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머스크를 향한 제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 때문에 곳곳에서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제동하는 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머스크 CEO의 도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한다라는 내용의 주말 사이 전해졌는데요. 이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이나 머스크와 같은 특별 공무원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 논란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는 최신호 표지에서 머스크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내 결단 책상에 앉아 있는 합성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대통령은 중요한 연설을 하거나 각종 법안 또 정책 등에 서명할 때 보통 이 책상에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해당 표지는 트럼프 2기 최대 실세로 부상한 머스크가 정권 초기부터 주요 정부 부처의 폐지와 축소를 주도하면서 대통령 못지않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가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의 새로운 표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타임지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냐 알지도 못했다라고 답하면서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을 미래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지 소속 직원들은 방대한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에 주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도지가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는 전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머스크인데 그 외 업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1월 달에 부진한 실적이 기록한 것도 확인이 되면서 주가는 사흘 연속으로 약세가 이어졌는데 지난 1월 중국에서 테슬라는 6만 3천 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월 대비해서도 판매량이 11.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최대 경쟁사인 중국 업체 BY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동월 대비 47.5%나 증가한 판매량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에 대한 일시 방편일까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신규 모델 X 또는 모델 S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고객들에게는 차량 소유 기간 동안 무료 슈퍼차징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가 차종에 대한 수요 증대를 위한 조치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 또 머스크는 최근 내놨던 코멘트 중에서 곧이어서 딥시크보다 더 나은 AI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딥시크 자체가 AI 혁명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본인이 세운 xAI나 다른 AI 기업이 곧 딥시크보다 더 나은 AI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머스크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눈에 띄는 발언들과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가 상당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코멘트가 나온 만큼 대표적인 수혜는 역시나 테슬라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에서는 다시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로봇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탁상형 가정 로봇을 공개했는데 출시는 27년도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램프 모양의 로봇으로 총 2가지 버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공개된 영상을 확인을 해보면 표현형과 기능형이라고 표시된 로봇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로봇은 관절팔이 달린 책상형 램프와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고 이용자의 동작과 음성 명령에 반응하고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인 시리와 유사한 음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LED 조명은 물론이고 카메라나 스피커, 프로젝트가 내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연구원이 음악을 튼 뒤 몸을 움직이자 해당 로봇 램프는 함께 춤을 추기도 했고요. 날씨를 물어보면 먼저 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애플 연구진은 이 로봇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한 언론은 이 로봇이 시리에 기반한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화상 통화를 지원하면서 스마트홈 제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아이패드와 유사한 디스플레이에 로봇팔을 결합한 형태의 가정용 탁상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지난해 8월 보도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디스플레이보다는 이 램프형 모양의 로봇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매출 부진 때문에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죠. 또 지난해 2월에는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에 맞닥뜨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 로봇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격 자체는 10만 달러 아래에서 지속적인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의 암호화폐 차르가 디지털 자산 규제안과 관련돼서 앞으로 6개월 안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겠다라는 발언을 주말 사이 내놨습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이니만큼 추가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명확성이 드러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